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양도세 완화 조짐 보이는 분명한 이유 4가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도한 세금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바뀌는 정책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이고 세금 전문가들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동안 과도하게 강화됐던 세금 정책들이 하나씩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조만간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양도세가 완화될 수밖에 없는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일정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국가도 운영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필요한 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 양도세 정책을 살펴보면 너무 잦은 변경과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수긍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굵직한 것 위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30%를 중과합니다. 얼핏 생각해도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역시도 과거에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가 전면 비과세됐지만 지금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다른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다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로소 양도세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양도세도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현 정책이 조세 정의에 반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 정의라는 것은 한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유경제체제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조세 정책 때문에 각 주체 간 조세 부담이 심각하게 불공평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지겠죠. 과연 75%의 세율이 시민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세 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 정책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당시 세법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해 옮기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법을 바꿔서 소급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따라서 양도세도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만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고 소급 적용 논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기보유 우대 정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목적과 상관없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 어떤 이유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5년 전에 5억 원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지금 시세는 1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죠. 그런데 법 개정 전에 한 채를 더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도 3억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2주택자가 됐으니까 어느 집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는 무조건 과세되고 그것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서 20%가 더 중과세 될 겁니다. 그런데 두 집 중에서 하나를 팔더라도 각각 5년과 10년간 보유한 기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죠. 즉 물가가 그동안 상당히 올랐을 것이고 양도 차익 중에 일부는 물가 상승분인데 이 부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율 중과세는 법으로 정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물가 상승률까지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장기보유 우대 정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잦은 정책 변경과 과도한 세금을 과세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시장에 매물을 편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거래도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가격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매건 전세건 둘 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매물의 감소는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상 4가지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 현행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조세 정의 위배 여부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